자, 문재인이 한 이후 화상 정상회담이 6월 30일 날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 대선 이전에 미 북간에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이렇게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즉 미북 정상회담이나 적어도 정상회담은 아니더라도 회담이 재개되도록 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6월 달에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전쟁 위협까지 했는데 또 중재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런 문의 제안에 동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문은 지금 이런 것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 얼마 전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건 대표는 지금 미 대선 전에는 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문정인이가 사실상 이런 것들을 주도해왔고 제가 문정인이 미국에서 문의 한반도 운전자론 미북 대화를 이렇게 만든다고 엄청난 돈도 쓰고 로비도 하는 한 중요한 축 중에 하나라고 문정인을 언급을 했지요. 문정인은 미국 대선 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회의가 들지만 미국 쪽에서는 대선 전 미북 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인은 백악관 내 긍정적 기류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재선에 지금 여러가지 어려워서 초조해진 트럼프가 정상회담으로 도박을 할 수 있다. 자, 일본 언론은 비건이 판문점에서 북측을 접촉할 예정이고 트럼프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 지금 연관선상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은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트럼프하고의 개인 어떤 창구를 통해서 위에서 결정해서 그야말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톱다운 방식의 지금 정상회담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있는 동안이 마지막 기회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오바마 때처럼 전략적 인내로 돌아서면서 북한이 라인을 넘으면 공격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상대하지 않고 북한이 먼저 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전략적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가리우스나 김정은은 트럼프가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희박해지니까 트럼프 있는 동안에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8월 달에 지금 워싱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코나 몰렸을 때 그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워싱턴 DC 미북 회담을 김정은이가 워싱턴에 가는 것을 한번 꿈이 보겠다 하는데 김정은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김정은이 미국에 갈 리도 없어요. 김정은은 미국 땅에 발 안 디딜 거라 봅니다. 겁이 났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워싱턴에 갔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그거 했다고 걸리겠어요? 떨어져 버리면 김정은은 그야말로 트럼프 당선시키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까지 가서 몸빵을 냈는데 걔 망신을 당한 자로 북한 내에서도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볼턴 말대로 한국의 문재인의 상상에서 놓은 건데 근데 문이 이런 시도를 또 하고 문정인이가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백악관에서 기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아까 말한 로비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 자들은요 절대로 이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트럼프의 개인적인 라인으로 지금 뚫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의 지금 외교적 접근들도 선거 전에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문이나 문정인은
여기에 미련을 갖고 또 무리한 시도를 또 벌이고 있어요. 우리가 다 무리하다 했지만 지금까지 해낸 게 얼마냐? 트럼프는 결정적일 때마다 우리를 돕지 않았느냐? 자, 해야 된다. 이렇게 문재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자, 미국 측에서는 볼턴의 책이 나온 뒤에 뉴스에서 많은 지금 볼턴의 이 한반도 비핵화 미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트럼프가 로비스트에 놀아났다라는 지금 비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말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미치지 않았다면 선거 전에 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나게 되면 로비가 작동했다는 걸 또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에는 미국에 대한 많은 헛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베가 거의 맛이 갔다라고 지금 한국에서 퍼뜨리는데, 아베가 힘이 좀 빠진 건 사실이지만은 뭐 후보자가 나와서 설치고 아베가 끝났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주변에 있어서는 북한 문제는 북한이 미국이 반응할 만한 극적인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노 코멘트 하는 게 상책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한국이 거의 미국의 문정권이 호구 노릇을 했다. 물론 문정권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이기고 총선 이기는데 기여한 부분이니까 지금 재미 봤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적으로는 한국이 그렇게 로비하고 뭘 얻었느냐. 또 미국이 지금 이런 부분에 정통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빌면, 지금 미국에 이번에 이 미국 시민단체, 비영리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책임정치센터,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CRP라는 단체가 폭로한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신고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살면서 미국 정치를 잘 아는 고위 관료가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 미국도 공식적인 것 말고 뒤로 비공식적인 액수가 엄청나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에 신고한 외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했다라는 액수만 이래요. 근데 신고 안 하고 벌인 로비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에요. 자, 한국이 얼마 썼다라는 건 한국 기업일 수도 있고 한국 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라 했습니까? 에트건프라는 회사하고 삼성하고의 관계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간 정부 합쳐서 1인데 민간을 뺀 정부만으로 보면 한국은 로비액이, 정부 로비가 9,742만 달러, 일본은 1억 2,663만 달러. 그러니까 정부 로비는 일본이 많아요. 근데 민간 정부를 합치면 한국이 1등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말을 하는가 하면 한국의 민간 로비가 엄청났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부는 정부 예산으로 쓰지만은 나머지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들로 하여금 로비를 하도록 시켰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민간으로 그러면 분류된 단체들이 뭐가 있는가 보니까 코트라, 무역진흥공사죠. 그 다음에 관광공사, 대외정책연구원, 한국개발원 등 사실은 정부에서 예산을 주는 단체들이 미국의 민간 단체로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한국 정부가 압도적으로 1위라는 게 맞다는 겁니다. 미국은 외국인 에이전트 등록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각국의 정부와 민간 단체가, 기업이 로비 용도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쓴 예산 내역을 액수와 함께 법무부에 제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P라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을 지금 자세하게 기재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에 대미 로비액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비해 8배가 늘었고, 그 이후에 18, 19년, 16년 이 세 개를 합쳐도 2017년보다 못 미친다는 겁니다.
물론 문 정권 들어와 가지고요. 2018년에는 1790만 달러, 2019년에는 2146만 달러로 이전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633만 달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럼 2017년에 문재인이 취임한 첫 해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냐? 정부가 5198만 달러, 민간이 1154만 달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6350만 달러, 762억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외국 정부와 기업이 신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쓴 로비 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식 로비 자금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한 해 6천만 불이 넘는 돈을 쓰고, 즉 762억을 쓰고 1위를 한 것은 외교 사상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 정권이 미국에다 대고 미북 정상회담 비핵화 프로세스를 끌어내기 위해 엄청 로비를 했고, 그 결과가 2018년 평창올림픽과 특사 파견 그리고 싱가포르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되고 문의 방북으로도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CRP 홈페이지에는 주한 미 대사관이 삼성과 관계 있는 에킨 검프라는 회사에 2017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8,000달러를 지급하는 로비 계약을 맺은 문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량 공세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과연 뭘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참 미스테리하고, 그렇지만은 국가가 얻은 건 별로 없지만은 문 정권이 개인적으로 얻은 것은 총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라는 부분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따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성과가 많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의 이런 대미 로비에 대해서 한국 국회, 시민단체 등이 집중 추적해야 된다. 자,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지죽은 듯 고요합니다. 그래서 CRP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의뢰한 로비 건수가 21건이다. 한국 정부는 이 로비 물량을 미국의 로비 전문 회사, 일부 회사는 로펌에서 로비 업무를 한 거죠. 미국에는 로비 전문 회사도 있고 로펌이 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스크라이버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와 에킨 검퍼라는 회사가 한국 정부가 발주한 로비 1, 2등을 했는데 18년에는 토마스 캐피탈 그리고 케네디 코빙턴이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이 한국 정부가 두 로비 회사에 지출했다고 신고한 금액은 전년도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미국의 지인들은 필저벨이라고 지금 2017년에 4등을 하고 2018년에 3등을 한 이 회사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로비 등을 잘 아는 진짜 전문가들은 로비 회사에 워싱턴 로비를 주고 국가 정책을 이렇게 맡기는 것은 돈 낭비다. 그래서 삼류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소 관계를 닦아야 된다 이러는데, 이런 이 원칙적으로 말하는 분의 말이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문 정권이 이 대미 로비를 한 핵심은 국가를 위해서 미국의 공식적인 양보를 얻어내든가 또 미국이 뭐 한국에 뭘 해주든가 하는 걸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미국이라는 조직을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결단을 해서 김정은이 만났게, 싱가포르에서 만났게,
날짜는 6월 12일 날로 해줄게. 제가 전에부터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동조를 해줬으니까 6월 12일 됐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6월 14일 날 하자고 했으면 선거 뒷날 6월 14일 날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월 14일이 6월 12일로 가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무슨 놈의 미국 정부의 이익과 손해가 있을 거라고 미국에서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로비한 날짜를 들어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로비스트 회사들이 누구한테 접근을 했겠느냐? 트럼프의 딸과 사이한테 접근했을 거라고 봐요. 키신저나. 그래서 그런 날짜들을 맞춰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진단키트 수출만 해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걸 갖다가 미국 준다는데 만약에 4월 14일 날 좀 실어가라. 4월 14일 날. 16일 날 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하면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4월 14일 날 실어간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미국에서 불법이다 아니다 한국에 뭐 특혜 줬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국이 미국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미국이 이런 한국 정부의 핵심적인 사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은 국가의 돈을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정파가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신이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결국은 이런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비핵화가 안 되는 거지만 자기 생색내는 용도로는 트럼프가 회담에 나오게 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이득을 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미 로비가 국익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정권의 이익이냐 개인의 이익이냐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는 겁니다.